이어서 대한변협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으로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신 박종훈 변호사님 연결해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또 피해 지원 상황 등에 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엊그제 통화를 저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쁘셨겠어요, 그동안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유가족과 실종자, 생존자 가족분들이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단식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권의 국정조사나 또 특별법 논의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는 이제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까지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네. 국회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정도로 이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지나치게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싸움만 하게 되고, 사실은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사소해 보이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네. 특법 논의에는 사실상 이제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네. 특별법 태스크포스 팀의 이 가족대책위 참여는 물론이고 심지어 참관조차 이 여야가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네네. 왜 거부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입법 청원안을 냈거든요. 예.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의원께서 열심히 또 자기 주장을 관찰할 것이고. 네. 각 당의 당론으로 정해지면 아주 당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렇죠. 근데 예. 입법 청원이라는 것은 이제 소개하는 국회의원은 계시지만 그분이 책임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의 입장은 가족대책위가 TF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법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혹시 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지적하면서 논의를 하고 싶다는 건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의결권을 갖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다 하시는 거고, 네. 저희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관만이라도 해달라. 어떻게, 특별법이 우리 법안이 좀 논의되는 거라도 보고 싶다 했더니 그것마저도 거부했는데 아마도. 네. 생각에는 이제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여야와 이제 저희 특별법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특별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기가 좀 싫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이 저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이나 가족대책위 쪽에서는 이 특별법이 문이뿐인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특별법을 왜 만드냐고 하는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책 및 대응책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한 대안을 만들려면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네. 제대로 진실규명을 해야 그에 따른 대안이 나오고 대안이 나와야 그거를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권을 확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조사권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대로 된 조사권을 특별위원회 줘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기능과 권한에까지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야당은 그나마 조금씩 이제 저희하고 유사한 견해가 없지 않아 있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안을 보니까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이 특별위원회,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성격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김하경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칩니다. 새누리당 김학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개월 동안 자료 수집 분석해서 보고서 내면 끝나거든요. 이것은 이제 과거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애기 전에도 백서 내고 보고서 내고 끝났거든요. 그 후로 아무런 시행 조치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바로 문이뿐인 특별법 아니냐, 이런 특별법 갖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수사권 또 기소권 이 두 개 다 줘야 하느냐
하는 고난 문제를 갖고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이 대한변협에서는 특위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라든가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사한 특별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특별위원회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조사를 나가면 다들 피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도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달라고 그러면 요청해서 거부하면 다시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이제 경찰이나 검사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사이에 그 증거나 사람이 그자를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수사권이 또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월호 사건이 하나요. 조사 대상자의 하나요. 특별히 만약에 기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강제 네. 수사하려면 법원의 영장 같은 걸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통제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보고한다는 전제 하에서 검사의 지위를 상임위원 중 한 분한테만 주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새누리당이 어제 그 상설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검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의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네네네. 이런 안을 내놨죠.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소권,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저희가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특검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제 특별검사라는 게 특별위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조사할 때 이제 때로는 긴급하게, 신속하게, 밀행성 있게 이제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특별검사한테 달려가서 이제 특별검사 알리고 그럼 특별검사가 또 내부 조사하고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내부에, 특별위원회 내부에 그런 권한을 갖느냐 아니면 외부의 권한을 갖느냐인데 또 특검법에 의하면 네. 그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요. 기간이라거나 네. 법이라거나.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 검사의 지위를 주는 게 이항에 검사가 아닌 검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검사로 지명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네. 특검법이라거나 특별위원회가 하거나 그렇다면은 내부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조사 이 활동 기간을 놓고도 여야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변협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2년 플러스 최대 1년 추가인데요. 저희는 이제 법의 목적이 진실규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안전사회 건설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진실규명이야 뭐 1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안전사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 조사 결과를 다 분석하고 다른 나라 사례 검토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재발 방지책이나 대응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2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정당안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네. 생각을 별로 못하고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수집 분석만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피해자 지원 문제 좀 네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족대책위측은 진실 규명에 보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나 배상 부분은 좀 삭제하자 이런 의견까지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한변협에서는 이 부분 특별법안에는 어떤 식으로 담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피해자 단체 쪽에서는 네.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사실 네. 이 법의 핵심이 보상 대상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삭제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네. 저희는 또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삭제할 수는 없어서 피해자 지원 항목에 그 정부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원칙만 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실질적인 양육자와 상속인이 다른 경우나 또 한부모 가정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특별 규정을 두는 정도로 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보상배상 문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바에야 차라리 그거 따로 보상심의원으로 넘기는 것에 사실은 저희는 동의하고 있고요. 예. 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 유족의 범위 놓고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 실질적인 양육자와 그 재산 상속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어떤 특별 규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네, 사실은 민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예. 이제 탄원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예. 유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민법 개정 일이 있다가 이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같은 법에 의해서 그것의 특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넣고자 하는 것이죠. 네. 여당 측에서는 배상이란 용어를 쓰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서해 페리오 사건이나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국가배상을 면하기는 어려워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분은 한 번도 제가 의원 중에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거를 법에 규정하게 되면 국가가 이제 아직 형사사건이 끝난 것도 아닌데 네. 내가 미리 그렇게 넣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국가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먼저 이렇게 배상이나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 행사할 때도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구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원칙을 정해놓자 원칙만 정해놓으면 나중에 보상배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을 다루지 않고 별도의 보상 대상 심의위원회를 둬서 논의해도 된다 이런 입장도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지금 보상 대상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죠. 이게 없어도요. 네. 예. 소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분명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소송하느니 간단하게 법이나 또 정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특별법 명칭도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과 지금 대한변협이나 가족대책위가 입법 청원한 특별법, 지금, 4.16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 명칭은 사실 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 것처럼 네. 법 명칭에는 그 법안의 핵심이 뭐냐 이거거든요. 네. 저희는 핵심이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4.16 참사로 하는 것이 9.11도 마찬가지지만 네.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유병헌 씨가 이름 지어주고 특별히 배 뜰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가해자의 배 이름을 왜 넣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만은. 4.16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 한국 사회가 이제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갔다는 의미에서 네. 4.16 참사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네.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자는 그런 제안도 아마 특별법안에 담겨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도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재단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고 사실 조금씩 다 나오는데요. 문제는 네. 그것이 김하경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모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기억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안전 사업까지 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대안책들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까지를 그 재단에 맡기자. 네. 이게 이제 재단의 그 기능이나 그 업무가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편이죠. 다른 안 같은 경우는 그냥 추모 사업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참 보면 안타까운 정황 또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기소된 분이 한 90여 명이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고요. 재판도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선원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강주 재판은 가족들과 같이 가서 방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재판들도 이제 변호사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원 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자주 가니까 이제 네. 얘기를 보게 되는데요. 예. 사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네. 진술할 기회도 자주 주고 있고요. 예. 서로 잘 협력을 하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피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네. 이런 이제 피해자 가족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네. 막 우는 분도 계시고 네. 그걸 이기지 못해서 법정 밖에서 이제 꺼이꺼이 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치유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정의가 실현되면 그거 자체가 사실 치유의 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대한변협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협의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